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이란 종목이고요.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25일 2시 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어제 제넥신이란 영상에서 조선일보가 좀 핥아주는 게 젤로 찜찜하다. 그리고 나스엘님도 오랜만에 제넥신에서도 또 뵙게 되네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찜찜하다라기보다는 조금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공략하기가 지금 까다롭긴 맞아요. 까다로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진입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뭐 이 기업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차트 흐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찜찜하다라기보다는 공략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략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었던 거는 결국에는 뭐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조금 돌파하는 시점에서 주목을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하락 추세적인 부분들이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좀 주목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쵸? 조금 약간 명확한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좀 섣불렀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는, 그래도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벗어나는 시점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거에 있어서는 조금 명확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현재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명확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여기잖아요. 여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추세를 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흐름을 좀 지켜보는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와줄 것인가, 반등이 나와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밑에서 내가 매수 관점을 바라보면서 지켜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예매모호할 수 있는, 거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횡보라든지 뭐 쉽게 추세가 반전이 되었던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제넥신이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추세가 반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고, 추세가 반전이 되고 나서 상승이 나왔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고점이 한번 나온 뒤로는 하락 추세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접근성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조금은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기술력은 상당히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고, 백신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작년 한 해 어떻게 보면 주도하던 종목이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기업 가치만 본다고 했을 때는 좀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이고, 또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뭐 인천 송도의 제넥신의 자회사 SL포젠이 이제 둥지를 튼다. 송도의 바이오메카의 성큼,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둥지를 튼다. 송도 국제도시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도 다 나오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모여 있는 송도가 바이오메카로 우뚝 설 전망이다. 예. 좀 약간 대형 바이오 회사들이 송도로 조금 작년 한 해 둥지를 틀었었죠. 근데 제넥신도 여기에 좀 합류를 하는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연수구 송도동 뭐 709, 여기에 사업비 480억 원 규모 백신 연구시설과 함께 생산 라인 공장 등을 지을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백신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SR포제는 치료 백신 개발 전문 업체 제넥신이 2016년 포항공과대학교와 합작해 만든 벤처 기업으로 제넥신이 9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올해 제넥신이 SL포젠에 25억 원을 출자한 상태며, 이번 SL포젠의 입주로 제넥신의 송도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 연구 개발 중인 치료제 가운데 DNA 백신 기술에 주력해 항체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고 사업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생산 라인에는 110여 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예전에 나왔던 기사였고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뭐 이거는 아마도 이정열 팀장이 읽어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어쨌든 지금 제넥신이 현재 GX19N의 국내 임상 일상을 마치고 결과를 담은 논문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르면 4월 중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나라 백신 관련주라고 하면 XK 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뉴바이오로직스, 셀리드 등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아직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직 없다. 그리고 현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뒤처진 것은 사실이지만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임상 일상 결과에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임상 일상과 임상 2A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를 받았는데 2일부터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내 임상 2A상에서 환자의 첫 투여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식약처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임상 2, 3상 시험 계획도 신청하는 등 백신 개발에 한층 속도를 보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영국발 변이를 시작으로 남아공 변이, 브라질발, 나이지리아발 변이까지 발생하는 등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활발히 나타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이 영국발 변이까지는 예방 효과를 내지만 남아공발 변이 이후로는 예방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있어서 이제 제넥신이 얼마만큼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잡아낼 수 있느냐?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체인저가 될 수는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오늘 좀 특징을 보게 되면은 미 증시가 좀 하락을 했죠. 나스닥 성장주들 위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시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냥 뭐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대형 기술주 독점적 지위 타파 활동을 해온 리나칸을 공식 지명했다는 연방거래위원회 책임자로 그래서 나스닥이 하락 마감을 했다. 근데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유럽 코로나 3차 확산이 미국까지 확대할 우려감 등이 반영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막 주도한다라고 보기에는 그 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을 주도한다 우려감이 결국에는 우려감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작년 한 해 조금 움직임을 잘 보여줬던 그런 회사들이 주목을 당연히 받겠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수혜주로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수혜주로 제넥신이 백신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요. 근데 이런 거는 틈틈이 이제 그런 서상형 키움 데일리 그런 리서치 센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게 얼마만큼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려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화려하게 부각을 받는 상황은 아닌데 네, 그래서 서영차 회장은 GX19N으로 변경하면서 코로나 백신은 아이부터 노인, 건강한 사람부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백신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가 우수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보다 임상 3상 진입 시기는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우수한 백신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바이오 업계 일각에서는 개발 속도가 늦어지게 된 점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거는 기대감이 만약에 그렇잖아요. 원래 이제 뭐 친구 사이가 되었든 가족 관계가 되었든 아니면 뭐 인간 관계 어떤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그 사람이 그만큼 성과를 안 내줘. 그러면 당연히 우려감으로 변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뭐 최근 뭐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미 나스닥에 상장된 레졸루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코스닥에 상장한 네오 이뮨텍이라든지 그런 상장 기대감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또 아마 좀 약간은 살짝 좀 이른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코이뮨이라는 회사도 있죠. 코이뮨이라는 회사도 나스닥이나 코스닥 쪽에 상장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코이뮨 자체가 이제 제넥신이 제가 알기로는 지분율이 31.2%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SCM이랑 이제 제넥시랑 공동으로 이제 합작법인을 만들었었죠. SCM 생명과학이랑 코이뮨을 설립을 했었고, 그래서 미국의 아르고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CGMP 제조 시설을 확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조금 재밌어요. 음, 이게 작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7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세계 최대 혈액 관련 학술 대회라고 알려진 미국 혈액 학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임상 1 이상을 이제 중간 결과를 공개를 했었는데 그 중간 결과 자체가 투약 환자군 대다수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부작용을 확실히 좀 낮춘 것으로 밝혀졌었거든요. 그래서 투여한 9명 중에 7명이 이제 28일째 완전간해라는 사실이 밝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간해가 12월 달, 1월 달에 조금 유행하는 언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체가 이제 암세포를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한 때 이제 쓰여지거든요. 최근에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11명 중에 10명이 뭐 11명 중에 4명이었나? 예, 완전간해라는 얘기가 나옴으로써 지금 현재도 많이 주목을 받는 것처럼 그 안전견해라는 사실이 조금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된 언어이긴 한데 그런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높였었죠. 예, 근데 뭐 그런 모멘텀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는 활용이 될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느긋하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시점이 되면은 분명히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다 알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는 많이 참여를 했고 여기서 참여한 거는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를 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 참여를 했던 시장이었어요. 이때는 정비의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떤 고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고점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고점이 나온 뒤에도 어떻게 보면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다 보면은 조금 잘못되게 조금 약간 물타기 매매나 아니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쳐다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 회사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골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뭐 단기적으로 바로 수익을 뭐 아니면은 몇 주에서 한 달 이내는 수익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답답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우려감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우려감으로 이제 변질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근데 다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다만 근데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바닥을 다질 때는 횡보하는 흐름이 여러 차례 발생이 되었던 게 조금 그러니까 그냥 마냥 올라가지 않고 그냥 마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종목은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보게 되면은 횡보하는 시기가 있고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하락하는 시기가 있어요. 횡보하는 흐름이 있고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하락하고 횡보하는 시기가 있고 상승하는 시기가 있죠. 네. 횡보, 상승.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횡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횡보할 때는 조금 더 그런 시그널을 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박스권 전략을 쓴다라든지 박스권 전략은 단순하죠. 박스권은 단순하게는 하단과 상단으로 나눠주죠.
그러면 하단에서는 매수 관점이고 하단 구간이 깨지기 전까지는, 상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도 관점이다. 이런 전략은 유효하긴 한데, 근데 이런 박스권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은 충분히 유효한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흐름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이죠. 네. 어제는 로그로 좀 보긴 했었는데 선형은 어떤지 모르겠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지켜봐도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현재 가장 좋은 시그널이 나오는 거는 결국엔 박스권이 돌파되었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하락 추세 벗어나고, 그러니까 저는 제넥신을 공략을 할 때 근거가 되었던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이었거든요. 어떤 하락 추세를 개인적으로 벗어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간 조정이 되었든, 네, 이런 흐름이 있었죠. 빨간색 색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자리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넥신을 제가 좀,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정석적이어서 좋았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박스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그때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죠. 근데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적인 요소가 걸린다라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아마 저 역시도 어,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매수의 거래를 찾아보는 것도 유효하지만, 조금 더 어떤 나중에 이제 쓰일 재료들, 그러니까 하락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실제 좀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려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언젠가는 주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하락이 있으면은 횡보가 있고, 횡보가 있으면은 상승이 있어요. 근데 횡보나 하락에 너무 젖어들게 되면은 상승장에서는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너무 지쳐 있어. 예. 나는 이 종목 투자를 했는데 이 종목은 정말 쓰레기 종목이야. 맨날 왜?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작 상승장 때는 못 누려요. 예. 수익을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약간 캄다운 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좀 캄다운 시키면서, 좀 이 기업이 지금 어떤 모멘텀이 나중에 추후에 작용을 할까, 상승장에서는. 네, 이런 거를 조금 집중해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오늘 좀 방송이 길어졌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조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겠다. 제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집을 이사를 해가지고 특별히 방송이 진행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뭐 주봉 같은 경우에는 양봉 마감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양봉 마감하는지 정도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 역시도 뭐 제가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기대감이 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긴 한데, 저 역시도 뭐 천천히 그가 조금 천천히 어, 흐름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송호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3월 18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진양산업, GL팜텍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